내년 상반기에 숫자가 제일 튀는 업체들은 일단 본행제 업체들이 될 것 같고요. 엔진은 그냥 대장 분위기를 멈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은 더 많이 오르는 걸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조정 저희는 좀 많이 받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연간 전망 내셨잖아요. 전에 TP 상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내서 2025년만큼의 뜨거운 랠리를 보여주기 위해 도약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내년 상반기 수주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2028년에 조선 업체들의 실적을 가치 산정에 반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28년 수주 잔고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8년에 대해서 지금 추정하는 것은 저의 가정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회사가 받아낸 수주가 반영이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 27년의 실적을 땡겨오기 시작한 시점은 28년 정도 중반까지 수주가 다 받아졌어요 라고 했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28년에 대한 실적을 조선업체들에게 가격 산정을 할 때 반영을 하려면 29년 중반 정도까지 조선 업체들이 수주를 채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28년은요, 국내 업체들이 야금야금 이제 25년 말쯤에 발표한 그 증설 계획이 실제로 매출에 실행이 되는 시기입니다. 첫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합병해서 저희 안 돌리던 도크 돌려요. 뭐 2017년부터 쉬게 했던 도크 다시 돌리기로 시작했어요. 뭐 저희가 신규 투자를 해서 도크를 하나 더 늘릴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모든 것의 수주가 첫 실행이 되는 해가 28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받는 수주는 과거에 1년치를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지 그게 노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늘려놓은 설비를 채우는 것만큼 수준이 되니까. 내년 상반기 수주를 잘 보면서 조선 업체들이 본인들의 탑라인을, 그러니까 매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국내 사업장에서 늘리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분명히 설비를 늘렸다라고 했는데 28년 저희 부클로징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혀 건조하는 양이 늘지 않는 수준에서 만약에 클로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약간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실행화되는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연초에 이게 나옵니까? 지금이 이제 저희 28년과 29년에 걸친 수주들을 실제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상반기 정도를 클로징을 하면 28년 윤곽을 업체들이 각각 요 정도 잡았구나라고 하는 걸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조선주 내년에 내년에 키워드. 이제 핵심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왜냐하면 조선 업체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외형 성장이 없잖아요 라고 하는 게 가장 그 주가를 끌어올릴 때 계속 이렇게 천장처럼 막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25년은 수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저희 지금 연말 돼서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활발한 수주를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분위기 체크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은 사실 워낙 잘 나올 거라서 저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는 영역이니까 이제 도맡아 놓은 그 실적에 대한 확인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 돌파의 움직임은 장기와 관련된 프로젝트 실행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계속 좋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자재 쪽들의 이 낙수 효과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로 봤을 때 조선 4사가 조정받은 것보다 더 크게 빠졌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진중공업은 33%, 오리엔탈중공업은 40%까지 조정을 받아서 너무 답답해요. 갖고 계신 분들은 조선주들만큼 올라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나 싶어요. 여기서 반등을 주면 가장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종목 뭐라고 보세요? 내년 상반기에 숫자가 제일 튀는 업체들은 일단 본행제 업체들이 될 것 같고요. 내년이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기준으로 LNG의 인도 척수가 가장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수치가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2025년에 저희가 최종 투자 결정을 마친 LNG 프로젝트들에 대한 LNG 발주도 또 이루어질 테니까 그 발주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그런 업체들한테는 결국에 2025년 동안 열심히 쉬었던 그 본행제 수주도 다시 나오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이 업체들은 이제 28년 이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LNG를 더 많이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리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내년이 되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형이 오히려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조선 업체들이 28년부터 더 많은 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게 LNG로 가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선대 자체를 많이 만들거나 이제 특수선으로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업체들 이제 앞서서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특히나 언급하신 세진중공,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대힘스 같은 업체들이 아마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게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더 편하게 보이실 거고 28년을 대비한 27년에 대한 전망을 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업체들보다 외형적인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조금 편한 포트폴리오 조정 그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마음만 급해요. 여쭤보고 싶은 건 많아서. 네네. 엔진은 어때요? 엔진은 그냥 대장 분위기를 저희가 멈추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특히나 그 엔진 사양이 컨테이너가 제일 좋아요. 제일 비싼 엔진이 들어가는 선형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28년 되면서 국내 기준으로는 인도 척수가 거의 2배로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 자체가 당연히 높아지긴 하는데 엔진사들의 그 허들 구간은 언제냐면 28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엔진사들이 사실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긴 했지만 여기에 크게 영향을 준 국가가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저희가 수주를 하는 것 특히나 25년 왜 연초에 보면 중국 조선업체가 우리나라 엔진사에게 발주를 했는데 25년 초에 발주를 하면서 28년에 인도받을 엔진을 벌써 막 수주를 하고 막 이랬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 엔진사도 결국 증설을 합니다. 그것들에 영향을 주는 기간은 29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거여서 중국이 더 많은 엔진을 필요를 해도 우리나라한테 주는 영향이 조금 줄어드는 기간이 그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저희도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아닌 쪽에서의 먹거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때가 되면 저희는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그 다음 스텝을 이미 찾아갔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주가의 갈림길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2026년 최애 종목 탑픽과 기자재 탑픽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는 네. HD현대그룹에 대한 선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해외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 또한 그 현대그룹 내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주로 과점 지분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도 언제 들어가나요? 페루에는 언제 들어가나요? 이런 게 막 얘기가 될 때마다 결국에는 그 해외 사업장에 대한 투자 법인들에서 외형이 느는 게 보여야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업회사로부터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 주주환원을 또 지속하게 될 예정인지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안정성을 가져가시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는 저희는 표면적인 탑픽이 엔진이긴 한데요. 내년은 더 많이 오르는 걸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앞서서 말씀드린 협력업체를 조금 보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라서 조정 저희는 좀 많이 받은 세진중공업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오션 항상 왜 미워하세요? 이런 댓글 진짜 많이 달려요. 그래도 매수를 올렸어요. 보면 PER이 지금 연간 전망에 내놓으신 자료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42배? 이 부담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와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 되게 큰 이익률 차이는 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제가 답변이 가능한가요? 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도쿠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거제도에 있죠. 원래 8개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2개의 설비가 놀고 있으니까 6개가 가동 중이고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을 때 원래 7개까지 설비가 있었는데 2개를 저희가 매각을 해서 5개를 굴리고 있고 지금부터 투자를 해서 이제 6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근데 울산에는 야드가 14개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의 사업장들이 서로 다른 법인데 분명히 공통비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통비를
배분할 때 도크 숫자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과 5분의 1과 14분의 1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형의 사이즈와 그리고 그 큰 사이즈만큼 또 당연히 물량을 받아가지고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줄일 수 없는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 대비 지금 고평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게요. 체급이 아예 다르다는 체급이 완전히 다른데 시총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려면 확장성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하나그룹이 그 하나오션을 인수할 당시 제시를 했던 로드맵은 실제로 매출을 30조까지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실행의 과정을 잘 밟아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나중에 뒤늦게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업 사이즈 대비해서 너무 심하게 고평가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왜 탑픽으로 안 나오나에 대해서의 답변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과제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또 내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네요. 알겠죠? 시원하시죠? 그러면요, 저희 해운 쪽도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이 운임지수인데 지금 운임과 관련해서 해운업종에 대한 내년도 기대를 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전망을 내신 걸 보니 풍요 속의 빈곤 이렇게 남기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좋아질 그림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이 제목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많다는 것의 영역에 해당하는 건 지금 화물도 많고 배도 많아요. 진짜 시장이 이렇게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또 다 놀지 않고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2025년이 빅2 국가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해상 무역은 되게 활발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초중기에 있었던 굉장히 공격적인 운임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이전 대비 이 운송업자들이 조금 풍성해진 부분이 뭐냐면 과거보다 물자를 나른다는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옛날보다 지급하는 그 서비스 피의 레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해운사들 보시면 옛날보다 수익의 상향 안정화가 됐다라고 저희가 조금 표현을 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해운사가 다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상위 한 탑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선사들은 옛날보다 사실 살기가 굉장히 편해졌는데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특별히 차별화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너서클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레벨업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상향 조정해 주지는 않거든요. 시장이 우리나라 해운주만 싼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해운주가 다 싸요. 벌크 영역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에 막 배수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좋은 수익성을 보이거나 막 이럴 때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해운이 되게 좋으려면 의외의 수요가 나타나야 돼요. 시장이 지금 의외성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는 시장에서 시장이 왜 이렇게 미쳐가지고 날뛰지? 라는 싶을 정도가 되려면 전방이 진짜 그 고삐 풀린 채로 막 수요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되게 좋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철강 산업이 좋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중국에서 막 철도 깔고 막 건물 올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조광 생산량이 20년, 21년을 전후로 해서 지금 피크를 찍고 지금 별로 성장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크선 막 매년 거의 4,500척씩 인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정체인데 배는 계속 새로 생기고 있는 상황인지라 BDI도 되게 재미없잖아요. 예전에 저희 포인트 넘게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2천만 대도 되게 흥분하시더라고요. 시장이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90년대로 돌아간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전 세계 또 벌크주가 다 저평가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돼서 이 부분이 타개가 되려면 사실 방법은 한 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재건을 엄청 세게 해야 돼요. 국가 차원의 재건이 이루어져야지 이 부분 정도가 하나의 그 특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그냥 배도 많고 화물도 많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없지만
시장에 또 다른 관심을 받을 만큼의 임팩트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해운주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올해 정말 백고동 길게 울리면서 조선주 때문에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2026년에는 어떤 핵심 키워드로 좁혀가야 될지 답을 들어본 만큼 내년에도 저희 방송 놔주시면서 계속 놔주실 거죠? 예, 예. 열띤 전망들 함께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